2023년 5월 25일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한없이 넓은 하늘로 장엄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질 자부심의 날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라는 이름의 자체 위성을 광대한 우주 공간으로 발사하기 위한 야심찬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누리 위성의 개발은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상징했습니다. 그 위성은 통신, 기상 모니터링 그리고 진보된 과학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누리 위성의 꼼꼼한 건설과 테스트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노력은 최첨단 기구와 통신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발사 하루 전 아침,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연료와 전기 충전을 위한 연결 작업을 마친 뒤 각종 점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발사의 날이 왔고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나로우주센터 주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발사를 앞둔 누리호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전까지 누리호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점검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만 했죠. 누리호를 지지해주던 이렉터가 분리를 시작했고 바로 발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발사 10분 전 사람의 손을 떠나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누리호. 누리 위성은 빛나는 발사대 위에 우뚝 서서 우주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누리호의 모든 상태가 정상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자 누리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나로우주센터의 엔지니어들은 기대와 설렘이 역력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 우리 기술의 실용위성을 품은 누리호가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누리호가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우아하게 벗어나면서 점점 더 높이 치솟자 전국적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리호는 일단 엔진의 출력이 300톤에 도달하면서 발사체를 붙잡고 있던 고정장치가 자동 해제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제 우주를 향해 모든 힘을 쏟아내며 우리 눈에서 점점 멀어지는 누리호.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누리호는 발사 2분 3초 뒤 고도 66km에 도달해 1단을 분리하고 3분 50초 뒤 고도 209km에서 발사체 탑재물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했습니다. 이어 4분 27초 뒤 고도 263km에 도달해 2단을 분리하고 로켓이 목표 고도와 속도를 달성하면 3단 엔진이 꺼지고 안정적인 궤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하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가 누리호에서 분리되어 역사적인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분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와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누리호는 이후 20초 간격으로 함께 실려있던 큐브 위성들을 분리했고 소형위성 2호기를 포함한 위성 8개의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에서 보내온 셀카 영상은 이번 3차 발사의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누리호에 탑승한 8개의 인공위성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를 비롯해 민간 기업에서 제공한 큐브 위성인 저스텍 위성, 루미르 위성, 카이로스페이스 위성,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셋 위성 4개 등으로 총 8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우주로 발사한 우리나라 위성 8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10번째로 개발한 위성입니다. 주 임무는 지구 관측으로 영상 레이더 탑재체를 이용해서 레이더 영상을 획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이나 빛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주간이나 야간 또는 악천 후에도 지구 관측이 가능한 차세대 소형위성입니다. 도요셋은 태양 활동에 의해 벌어지는 우주의 각종 자기장 변화와 플라즈마 변화 등 우주 날씨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화된 인공위성입니다. 도요셋 위성은 위성 4개가 동시에 올라가서 서로 다른 지점을 관측하는 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군집위성입니다. 그리고 4대의 위성은 편대 비행을 합니다. 전투기 같은 비행기와 항공기들이 대열을 이루어 비행하는 것을 우주의 인공위성이 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4대의 위성들이 나란히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작은 위성으로 편대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상에서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이런 우주 방사능에 의해서 전자장치가 오작동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미르 위성은 초소형 위성으로, 즉 큐브 위성에 들어가는 싱글보드 컴퓨터는 이번에 루미르가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 시험한 싱글보드 컴퓨터를 탑재해서 그 기능을 궤도상에서 실증하는 것이 본 위성의 목적입니다. 저 스택은 우주용으로 쓸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페이로드인 탑재체 망원경을 만들 수 있고, 물건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위성 자세 제어 모터를 우주에서 실증해서 우주 헤리티지를 얻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카이로스페이스에 튀어나온 이 부분은 편광 카메라입니다. 대한민국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에 들어있는 편광 카메라의 광학장치 옵틱스와 동일한 것으로 지구 표면을 편광 촬영해 편광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 관측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성이 우주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도 몇십 년 동안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우주 쓰레기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성은 우주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탐사 임무가 끝나면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디올빗이 궤도를 빨리 이탈하도록 수소가 발생해 큰 풍성이 궤도 주행 저항을 발생시켜서 더 빨리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소멸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쓰레기는 내가 갖고 온다는 개념인 것이죠.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주탑재체인 영상 레이더는 최대 소비 전력이 2.5kW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탑재체를 운영하다 보니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궤도가 유리합니다. 여명 황혼 궤도는 오전 6시에 적도면을 지나는 궤도로서 항상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궤도이며, 이번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에는 여명 황혼 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 목표 궤도는 고도 550km로 일명 태양 동기궤도입니다. 태양 동기궤도는 태양과 위성의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한 궤도로 말 그대로 태양의 각도가 항상 동기화되어 태양 동기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가로지르는 극궤도 경사에 가까우며 고도 약 300에서 1300km 사이에 존재하며, 태양 동기궤도 중에서도 지구의 그림자 경계 근처를 도는 궤도입니다. 일몰과 일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궤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 궤도를 여명 황혼 궤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명 황혼 궤도에서는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지구에 가려지지 않고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과 궤도면의 각도가 90도 근처로 형성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최대로 할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은 차세대 소형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위치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도 지구 관측이 가능한 합성계구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장비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임무 수행 시 태양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명 황혼 궤도를 포함한 태양 동기 궤도는 똑같은 지역을 같은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임무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동기 궤도를 도는 위성이 오후 3시쯤 서울을 지나간다면, 이 위성은 다음에 서울을 지날 때에도 오후 3시쯤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우주에는 다양한 고도와 형태를 가진 궤도가 존재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먼 궤도의 경우 고도에 따라 저궤도와 중궤도, 고궤도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태양 동기 궤도는 저궤도에 속합니다. 저궤도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지구 관측을 하기에 유리하며, 우리가 자주 보는 위성 사진이 주로 저궤도에서 관측된 것입니다. 약 2000에서 36,000km인 중궤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S 등의 항법 위성이 주로 배치되며, 고궤도인 정지궤도는 고도가 높아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아서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 때문에 24시간 동일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이 주로 정지궤도를 이용합니다. 궤도 중에서는 타원형의 모양을 가진 것들도 있는데, 타원 궤도는 고위도 부분을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을 집중 관찰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처럼 위성은 맡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궤도를 두며, 우리의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 위성 8기 중 7기는 목표 고도인 550km에 정확히 투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도요셋 1기는 카메라 위치상 사출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 최종 확인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8월 5일 발사된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미국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을 탐사하기 위한
야심찬 임무에 착수한 다누리호는 한국의 첫 달 궤도선으로 달 상공 100km의 궤도에 안착하는 것으로 2022년 세계 우주 탐사의 대미를 장식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호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촬영한 지구와 달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누리호 4호기의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탑재하여 발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소형 위성 2호에서 6호기를 탑재한 누리호 5차 발사, 연이어 2027년에는 초소형 위성 7호기에서 11호를 탑재한 누리호 6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는 위성 수송뿐 아니라 달 탐사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달 궤도 위성을 싣고 발사하며 이후에는 2031년 달 착륙 시험선과 2032년 달 착륙선 최종 모델까지 예정되어 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면 달까지 1.8톤, 화성 궤도에 1톤의 화물까지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기술적인 승리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로 영원히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